봐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중요한 순간으로 뽑은 A컷은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세계를 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쥐고 광폭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브레이크가 잡히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가 무역 수지라는 것을 이 관세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이때 세계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이 말도 안 된다라는 반발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강경한 수위를 이어갔었죠. 요즘 들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행보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법적인 첫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 상호 관세에 전면 무효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재판부 3인이 모두 이 무효에 동감을 했습니다. 185개국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걸었던 트럼프였는데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의 권한을 과도하게 대통령이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명령에 대해서 전면 취소하고 효력 또한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연히 미국 백악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고삐 풀린 사법의 쿠데타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과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역시나 위법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제는 의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첫 브레이크에 대해서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가 조금은 부드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 만한 그런 소식이 있었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나왔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2.75%에서 2.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미금리 차는 2%포인트보다 더 벌어지게 됐는데요. 올해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1.5%에서 0.8%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낮춰 잡는 그런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이 금통위의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창용 총재 그리고 한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집값의 상승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잡히면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 완화에 대한 지속 필요성도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가계부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시금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 역시나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증시 순환매의 촉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이슈가 오늘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69%가량 상승했고 순이익도 26%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요.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96센트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을 한 것은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3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3%가량이나 폭증을 했고요.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요, H20 칩 수출 제한,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던스 부분을 주목해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시한 건 마이너스 1.8%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규제를 제한한 것을 제외를 하고 봤더니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그 가이던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기가
7%였는데 이를 2배가량 상회하는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룰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역시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인가를 봤더니 사우디라던가 이런 중동 시장으로의 시장 확장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납품 확대 등으로 인해서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의 수요 다변화가 AI와 그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젠상 CEO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에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게 되는 발언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센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당연히 반도체 시장 잘 나가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전력 인프라의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 폭증으로 인한 수혜도 기대됩니다. 고성능 GPU가 도입되게 된다면 전력의 소비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 설비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센터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가량 더 많은 그러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게 전력을 이동하기 위해서 고압 변압기라든가 배전반에 대한 설비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3종목을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AI 칩 공급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후공정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소재, 장비 기업으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주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뚫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전력이 또 칩으로 가고 또 AI 확산이 되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수직 계열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세계 전반적으로 말이죠.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그 신뢰감도 좀 받쳐주고 있죠. 금리 인하 스탠스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가장 먼저 말씀해드렸던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리스크의 제동,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 기술주들은 하반기에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좀 확신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적을 봐야 됩니다. 성장주라고 해서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을 얼만큼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낼 것인가 그런 확실한 수치를 제시했을 때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